1452년 5월 14일 밤 창덕궁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30년간 준비시킨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후민정음 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15세의 세자가 되어 30년간 국정을 배웠던 천재.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지단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3년 후 조선 역사상 최악의 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계유정난, 단종의 폐위, 사육신의 비극. 만약 그가 단 5년만 더 살았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종, 그는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인물 문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종 하면 병약한 왕, 일찍 돌아가신 왕 정도로만 기억하시죠.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문종은 그 어떤 왕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문종, 본명 이양은 1414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1421년 겨우 8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자들의 평균 세자 생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종은 무려 30년을 세자로 지냈습니다. 30년이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문종은 세종 말년 아버지가 눈병과 당뇨로 고생할 때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는 겁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자가 정사를 처리하되 큰 일은 반드시 임금께 아뢰고 작은 일은 스스로 결단하였다. 세종은 아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검토하게 하고 관리 인사를 담당하게 하고 군사훈련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종의 학문적 재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후민정음,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문자. 실제로는 문종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이 기본 원리를 구상했다면 문종은 실제 글자 하나하나를 다듬고 의문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한자의 우리말 발음을 정리한 이 방대한 책의 실질적 편찬자가 바로 문종입니다. 세종은 아들의 언어학적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깨야 합니다. 문종은 병약해서 일찍 죽었다는 통념 말입니다. 실록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문종은 활쏘기 명인이었습니다. 세자 시절 그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자랑했고 직접 병서를 연구했습니다. 세종실록 1438년 기록입니다. 세자가 활을 쏘아 관역을 모두 명중시키니 세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병약한 사람이 활을 백발백중으로 쏠 수 있을까요? 1450년 2월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종이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37세 30년간의 준비를 마친 완벽한 군주의 탄생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기대했습니다. 성군 세종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성군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문종은 즉위 초반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록 기록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0년 5월 임금이 몸이 좋지 않아 조회를 받지 못하다. 1450년 8월 임금의 병환이 깊어져 약방을 설치하다. 1450년 12월 임금이 등창을 앓다.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문종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세자로 지내면서 큰 병을 앓은 기록이 거의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문종이 앓은 병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등창, 종기, 악성 피부병, 소화불량, 기력쇠약. 현대 의학으로 해석하면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면역 체계 붕괴입니다. 문종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30년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최고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정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작은 일도 직접 챙겼습니다. 친아들은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종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 1441년생으로 문종이 즉위했을 때 겨우 9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문종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종은 외로운 왕세손이었습니다. 모든 왕실 종친들과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리다. 만약 문종께서 갑자기 승하하시면 어쩌나?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로 야망이 크고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칠록에는 수양대군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무예에 능하다. 문종은 동생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신뢰가 옳았을까요? 1451년 들어 문종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고름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의학 기록을 보면 문종의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폐혈증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1세기 항생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지만 15세기 조선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452년 초 문종은 더 이상 조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어린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의 마지막 날입니다. 칠록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병이 위독하여 세자 단종을 불러 침전에 들게 하고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종친과 대신들을 모두 불렀다. 문종은 11살 아들 단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세자가 어리니 너희들이 잘 보필하라. 특히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을 대신해서 조카를 잘 돌봐다오. 수양대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형님. 그날 밤 자정 무렵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 겨우 858일의 치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왕이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형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후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457년 17세의 나이로 사사됩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피바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단 5년만 더 살아서 단종이 16세가 될 때까지만 버텼어도 수양대군은 감히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10년만 더 살았다면 단종은 성년이 되어 안정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문종은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가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연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문종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왕위에 오른 후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종기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록 기록만 보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30년간 세자로 지내면서 큰 병이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문종은 완벽주의자였고 아버지 세종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들 단종에 대한 걱정, 주변 종친들의 권력욕 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실제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독살설입니다. 일부 야사와 후대 기록에서는 문종 독살설이 제기됩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형을 독살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실록 어디에도 독살을 암시하는 기록은 없고 문종의 병세가 서서히 악화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살이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대 의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종의 증상은 등의 종기, 반복되는 피부 감염, 기력 쇠약입니다. 둘째, 증상 소화불량을 종합하면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종도 말년에 당뇨를 앓았고 유전적 소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한 번 감염되면 잘 낫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당뇨성 감염은 곧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문종 자신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단종을 걱정했습니다. 친아들에게, 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종의 짧은 생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30년을 준비했지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비운의 왕.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준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준비가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종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주의의 위험성입니다. 문종은 너무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직접 챙기고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혹사했고 결국 건강을 잃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합니다. 셋째, 후계자 양성의 중요성입니다. 문종의 가장 큰 실수는 단종이 너무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원해서 일찍 죽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 아들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를 키우고 자식을 독립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문종이 20년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1472년 문종은 59세가 됩니다. 단종은 31세의 장년이 되어 이미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감히 쿠데타를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육신의 비극도 단종의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에서 문종으로 단종까지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성곤의 시대, 조선은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문종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현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 서면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살았다면.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 문종은
비록 짧은 시간만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업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민정음 창제에 기여했고 동국정운을 완성했으며 세종의 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개유정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